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구리입니다. 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브랜드 장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를 추천해드립니다. 이거 필수는 아니에요. 뭐 7, 8글자 될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어느 정도는 좀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긴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로 된 한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라 하면 우리가 입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영어든 한글이든 뭐 태국어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발음을 한국어로 결국 하고 우리가 네이버나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할 때 결국 한글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삼성을 SAM, SUNG로 검색하시는 분들은 없죠. LG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LG 브랜드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좋은 브랜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LG 분들을 폄하하시는 건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브랜드나 쇼핑몰 이름의 장명으로 했을 때 좋은 이름은 아닌 거죠. 왜냐면 검색을 한글 LG로 할지 아니면 영어 LG. 결국에 브랜드 장명에서 중요한 세 글자, 다섯 글자로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가 검색을 할 때 7글자면 검색하기 힘들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에디의 소소생활 이런 거면 에디의 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브랜드가 유명해지고 하면 에디까지만 해도 이 자동 완성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를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입력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건 세 글자, 그 다음에 뭐 다섯 글자도 괜찮습니다.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가 제일 좋고 더 길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세 글자, 다섯 글자가 좋다. 자, 두 번째, 자, 네이버 검색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름을 정했어.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르다라는 이름으로 정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바르다 괜찮잖아요. 그냥 느낌이 뭔가 올고준 느낌도 들고 그냥 이미지가 뭔가 한글에 왠지 전통 찻집 같은 거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카페 바르다 뭐 이런 식으로 전통 찻집 바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르다 괜찮은 것 같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다짜고짜 그 이름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바르다 검색을 했을 때 과연 뭐가 나오는가, 과연 뭐가 나오는가를 검색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색되는 내용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멘트 중에서 바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바르다를 사용하는 다른 컨텐츠들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걸그룹 중에 바르다라는 그룹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바르다 검색하면 걸그룹이 나오겠죠? 뭐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걸그룹을 내가 데이터량에서 밀어낼 수 있을까? 그거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보다 압도적으로 검색량이 많이 나오는 이미 그런 업체가 나온다, 혹은 그런 제3의 뭔가가 나온다. 그게 뭐든 간에 뭐 넷플릭스 이름일 수도 있고 유튜브 채널 이름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업체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브랜드일 수도 있고 뭐 걸그룹일 수도 있고 영화 제목일 수도 있겠죠. 드라마 제목일 수도 있고 뭐든 간에 그게 네이버에서 나온다 이미. 그러면 그 이름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검색될 확률이 매우 적어져요. 그러면 내가 유료 광고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브랜드 이름은 나만의 고유한 이름인데 거기다가 굳이 돈까지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나중에 바이럴을 통해서 돈을 쓰더라도 검색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 네이밍으로는 굳이 광고를 더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네이버에서 브랜드 검색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제 이미지 하나 띄울 텐데,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조회수에 따라서 비용을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바르다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키워드 조회수가 좀 낮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런칭을 했을 때 그걸로 브랜드 검색을 하면 저렴하게 비용을 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이 미니멈일 거예요. 50만 원의 광고를 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근데 만약에 바르다라는 이름의 걸그룹이 있어서 키워드 조회수가 뭐 500만 회야. 그러면 저는 그 이름으로 브랜드 광고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주고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어떤 컨텐츠가 지금 노출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이 키워드로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게 맞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맞춤법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글은 당연히 맞춤법이 뭐 우리가 헷갈릴 게 없겠죠. 근데 브랜드 이름으로 뭐 없다, 다 이런 걸 잘 안 쓸 테니까. 근데 그런 맞춤법은 거의 다 알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브랜드 이름을 외래어로 많이 짓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영어겠죠. 영어로 지은 다음에 영어로 하는 걸 한글로 읽어서 검색 엔진에선 한글로 검색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그 영어로 검색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닥터 자르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dr.jart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한글로 닥터 자르트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했을 때
혼동의 요인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SHOCK라고 영어 스펠은 명확하지만 한글로는 과연 이거를 검색 엔진에서 쇼크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할지 혹은 쇼크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할지 소비자가 헷갈릴 요소가 1이라도 있으면 그 키워드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가 무조건 성공할 자신이 있다. 나는 100% 성공할 자신이 있고 소비자들이 쇼크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하셔도 상관없지만 굳이 내가 그런 단어를 반드시 선택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왕이면 그런 단어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외래어는 그런 표기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쇼냐 이런 것처럼 그런 표기들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뭐 당장 예제를 들 수는 없겠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 생각하면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런 단어들은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상당히 발음적으로 이게 어이냐 아이냐 이런 식으로 영어를 뭐 A를 쓰냐 E를 쓰냐에 따라 뭐 A는 아이로 쓰고 E는 어이로 쓰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발음 기호에 따라서 쓰는 게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소비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로 쓸 수 있는 걸 쓰는 게 좋겠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 특허청인가 뭐 이런 사이트인데 그 안에서 상표권을 검색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나만의 OEM 그 제조 비즈니스 모델, 저희가 OEM 제조 비즈니스 모델 영상도 있죠. 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OEM 비즈니스, 그러니까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해야 돼요. 그거는 향후의 고소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특정 업체가 A라는 브랜드로 이미 런칭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똑같은 A라는 브랜드를 그냥 키프리스에서 검색하지 않고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고 내가 A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판매하다가 실제 A라는 브랜드에서 고소를 해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겠죠.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애플이 고소하겠죠. 미키마우스 이름으로 뭘 해보세요. 당연히 디즈니가 고소를 하겠죠. 자, 에딕은 무윈도우에서 탈출하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윈도우에서 탈출하는 방법 해변에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돼요. 그럼 디즈니에서 고소를 합니다. 아니, 뭐 우스갯소리를 해본 거고요. 자, 어쨌든 키프리스에서 상표권을 검색을 해서 OEM 제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반드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돼요. 왜냐면 고소도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요소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할 때 상표권이 없으면 브랜드 등록을 못합니다. 상표권이 없으면 브랜드 등록을 못해요. 브랜드 등록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브랜드 등록을 못하면 판매를 못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브랜드 등록을 못하면 가격 비교 서비스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 비교 서비스로 묶을 수가 없으면 네이버 쇼핑에서 상위 노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요. 이 네이버 쇼핑의 상위 노출이 어느 정도 슬롯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버드에서 입학할 때 인종별로 쿼터를 줍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백인을 100% 뽑고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아시아인을 100% 뽑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는 아이비리그가 사회 어떤 이런 것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흑인은 20%, 히스패닉 20%, 아시아 뭐 15%, 백인 30%,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20%?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서 사람을 뽑는 것처럼 네이버 쇼핑도 상위에 슬롯이 정해져 있어요. 개별 쇼핑몰,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격 비교 모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슬롯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 비교에 묶여서 상위에 노출되려면 브랜드 등록이 안 되면 가격 비교로 묶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OEM 제조 비즈니스 모델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키프리스에서 상표권을 검색해 보시고 소송의 리스크 외에도 가격 비교 모델을 묶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브랜드를 정하면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나중에 상표권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영상을 더 디테일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위탁 판매 비즈니스 모델이나 4인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 상표권까지는 등록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딱히 뭐 예를 들어서 여성 의류 쇼핑몰을 하는데 우리가 여성 의류 뭐 오르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치면 그거를 상표권이 어떤 게 등록돼 있다고 해서 내 여성 의류 쇼핑몰 이름이 오르다인데 그걸 고소하거나 이런 일은 사실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동종 업계의 동종 카테고리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위탁 판매나 사입 판매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 안 하셔도 되는데 OEM 제조는 반드시 상표권을 등록해야 되고 내가 미래에 스타일한다라 이런 식으로 나만의 브랜드로 추가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거다. 그러면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 자, 마지막 5번째로는 현행 법령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화장품 업계에서는 닥터라는 이름을 이 상표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의약품이랑 혼동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이 2014년인가 2015년인가 그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랜드 이름이나 상품 이름에 닥터 혹은 뭐 볼륨 이런 식으로 못 넣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닥터자르트가 있는데 왜 나는 못해? 닥터자르트는 그 법이 생기기 전에 만들었던 브랜드고요. 그 법이 생긴 이후에는 닥터 뭐뭐뭐 이런 거는 못 생기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창업하려는 업종에 해당 법령에서 브랜드 장명에서 어떤
어떤 것들을 제외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걸 확인 안 하고 내가 상표권 등록하면 상표권 등록하는데 물론 큰 돈이 들진 않습니다. 뭐 16만 원 정도밖에 안 드니까 16만 원 날리면 상관없지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막 절차를 진행하고 실제 제품이 딱 나왔는데 제품을 나와서 상표권도 막 해놨는데 상표권은 거절되고 제품은 나왔는데 식약처에서 갑자기 야 너 그 제품 폐기해 이러버리면 서로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에 어떤 것들이 되고 안 되고는 미리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브랜드 장명법으로 5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브랜드 장명법도 될 수 있지만 제품 장명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요소에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회사가 사실 작으면 제품명 자체는 상표권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품명이 굉장히 독특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돌이라는 제품 아시죠? 인사돌 어떤 제품입니까? 치아. 네, 뭐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치아네. 구강 관련 뭐 그런 제품이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고 내가 인사돌을 먹어본 적 없지만 에디건 인사돌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도 없어요. 예, 대부분 뭐 연령대가 좀 많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은 아마 인사돌을 드셔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사돌이 뭔지는 다 알고 있죠. 뭐 가스알명수 이런 것처럼. 근데 예를 들면 견사돌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견사돌. 어떤 의미인지 딱 그냥 와닿으시죠? 진짜 있어요? 있어요. 어. 검색해보세요. 견사돌이라는 제품이 뭘까요? 뭐 같은 제품이겠죠. 그렇죠. 강아지의 구강 관련된 제품이겠죠? 아. 그런 것처럼 견이 개견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뭔가 브랜드 이름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ABC 제약이더라도 제품명은 견사돌이야. 그러면 견사돌이라는 이름은 상표권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름이 독특하고 정말 이름 자체가 파워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야 이건 진짜 이름이 파워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제품명도 상표권에 등록하는 게 좋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수분크림 같은 거 이름 외우는 거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브랜드 뭐 되게 유명한 대기업 브랜드도 플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화이트닝 뭐 이런 거를 제품명 거의 못 외우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상표권 등록하실 필요가 있고 그거는 브랜드를 등록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품명에 상표권 등록까지 고려하고 장명법까지 고려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네이밍은 정말 파워풀한데? 뭔가 이렇게 패러디 하는 거 있죠. 코카콜라를 뭐 코끼리 콜라 이렇게 한다든가 파워풀하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을 뭐 아이언 우먼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제품명 자체에도 좀 상표권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브랜드 장명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